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제2기 내각을 구성할 부총리와 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채비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벌써부터 후보자들이 자질 문제로 시끌시끌했죠. 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 연루, 음주운전 논란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도 듭니다. 개인적인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후보자가 해당 직책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졌으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은 아닌지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할 일들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기 내각을 구성할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임박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부문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할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2기 내각을 구성할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임박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수청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도착을 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어떤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말 눈 뜨고 나면 의혹이 하나씩 나오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용 의원과 유은혜 의원 등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김 후보자의 논문 중 현재까지 문제가 되는 것만 벌써 11건에 달하는데요. 네.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의혹 사례가 5건이고요. 5건. 네. 공동 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것처럼 등재한 경우가 총 4건이었다고 합니다. 4건. 네. 또 이 중에서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교육과학연구라는 책에 제자 논문을 축약해서 내고는 학교로부터 연구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교원대 부교수로 승진할 때 제출한 논문 2편도요. 모두 표절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후보자가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을 자기 표절해서 연구 실적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본인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들어봐야죠. 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교육 업체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장관 지명 당일날 매도했다면서요? 네, 동아일 왜 하필 그때 매도했나요? 예,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네. 저도요. 이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김명수 후보자가요, 이 사교육 업체 아이네스쿨이라는 곳에 주식 3만 주를 보유하다가 네. 이 후보자로 지명된 당일날 급하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이렇게 사교육 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것 자체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 거래를 해왔고 네. 아이네스쿨은 몇 번 사고 팔다가 이달에 모두 매각하게 됐다. 이런 해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노후 대비 자금으로 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하필이면 사교육 업체 주식이냐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이죠. 그다음에 문화체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죠. 네네. 후보자는 정성근 씨죠. 네.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떤 의혹들이 나오고 있나요?
이 뭐 문체부 장관이 아니라 음주 장관이다 이런 그 냉소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 후보자는요. 지난 1996년에 이어서 2005년 3월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92%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는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당시인데요. 운전면허정지 100일 그리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92%는요. 이 면허 취소에 가까운 수치라고 하죠. 아울러 정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등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서 야권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네. 정성근 후보자는 1996년에도 음주단속에 한 번 더 촉발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이 되네요. 네네, 네,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이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가 된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날선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장관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은 대표적인 부적격자다 이렇게 비판을 연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죠. 국민 기준에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면서 후보자가 대통령과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과연 합당한 자질과 양식을 가진 인물인지 국민의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떼기 불법 대선 자금에 연루된 국정원장 후보자 그리고 교육자로서 국민 상식에 반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사관 문제가 있는 안행부 장관 후보자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예고를 했는데요. 이 후보자들 밤잠 설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장관을 하려면 이제 청문회 거쳐야 되니까요. 네. 예. 그런데 이 바로 이 인사청문 제도하고 관련해서 네. 여권 쪽에서는 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총리 후보자들이 그 연달아 낙마함에 따라서 지금 청와대는 물론이고요. 새누리당도 참 위기입니다. 때문인지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청문회 제도를 취지에 맞게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인사청문회 그 자체를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새누리당은 현재 그 미국의 청문 제도와 같이 개인의 신상 기록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을 세워서 과도한 정치 공세를 차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 먼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겠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특위 소식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따로따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각각 인천 그리고 목포 진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국정조사 기관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해서 그동안 20여일을 그냥 흘려보냈는데요. 이제는 여야가 따로따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 특위 의원 9명은요. 오늘 인천을 찾아서 연안여객터미널 그리고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등을 점검했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지난 19일 날 인천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목포와 진도 지역을 찾아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71일 만에 등교를 했는데요. 참 학생들한테 면목이 안 선 일들을 국회가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가 일 좀 해야죠.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이제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전 서강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잠실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이미 긴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하남 가는 길은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구간, 이후로 여의하류 나들목을지나 동작대교, 다시 한남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남대로도 강남 쪽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두 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질 논란으로 연이어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정치권에서는 우리의 인사청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인사 실패가 이어지는지 총리 인선에 관한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신상에 관한 문제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울산 남울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이번에 보궐선거에 출마하시겠다고요? 네. 네. 결심을 하시고 발표하셨네요. 네, 그랬습니다. 네, 울산 남울 지역구하고 좀 무슨 연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배우고 어떻게 보면 최초의 도전을 한 곳이 울산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최초의 도전을 했을 때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울산에서 2002년에 도전을 했는데 그때 공천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공천에서? 네. 네. 공천 심사에서 면접도 못 보고 낙방을 했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아직 울산이 저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네. 다른 곳에 정치를 해서 제가 좀 더 실력을 키워서 언젠가 제 정치 고향인 울산으로 돌아오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정치를 했었습니다. 네. 아, 그렇게 연고가 있으시군요. 네. 네. 근데 저번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아주 열심히 뛰셨는데 네. 또 선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체력이 많이 남아 있으신 모양이죠? 네. 아니 뭐 체력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예. 선거가 보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네. 과정이긴 한데 네. 정치를 하겠다고 시작한 정치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책무이기도 하고 예. 또 소명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아주 정책 선거를 하시려고 매니페스토 선거를 하시려고 열심히 애쓰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 당내 공천이 더 먼저 넘어야 할 관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경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세 분이 출사표를 뭐 공식적으로 던지셨건 안 던지셨건 출마 의사를 이미 공개적으로 밝히셨고요. 예. 저까지 합해서 이제 네 사람이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분들에 비추어서 내가 네. 반드시 공천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네. 당선이 본선에서 또 당선이 돼야 된다. 이걸 네. 생각하시는 이유, 출마의 변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것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울산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울산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울산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과거 50년 동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온 성장의 견인차였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울산의 성장이 좀 둔화된다. 기업들이 빠져나간다. 울산의 미래가 안 보인다. 이렇게 울산 시민들이 많이 걱정들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울산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울산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통, 경제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난 10년간 중앙정치에서 제가 재선 국회의원하고 집권여당의 최고위원 2년 하면서 네.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중앙에서 많은 인맥과 경험, 역량 나름 쌓았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온전히 제 고향 울산에 쏟아부어서 울산 발전과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오롯이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다른 후보들보다 울산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이시니까요. 예,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당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당이 어느 때보다 더 어렵고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점인데 거긴 다 동의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당이 너무 획일화된 목소리 이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특히 이제 청와대가 하자는 대로 같이 가주는 그런 목소리보다는 청와대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국민들의 목소리 쪽으로 청와대를 끌고 오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필요한데 좀 그런 목소리는
제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원내에서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2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 아무래도 원내 중심 정당인 우리 정치 문화에서 제가 원내에 있지 않고 원외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참 절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내 복귀해서 이런 일들을 더 열매를 맺으면서 하고 싶다. 네. 그래서 또 당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마의 변화에 관해서는 잘 들었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이 어렵다.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왜 청와대만 졸졸 따라다니느냐. 뭐 그런 식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 안 하셨지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참 이빠른 소리를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아니 도대체가 새누리당은 왜 그렇게 청와대 눈치만 봅니까? 청와대만 왜 뒤따라갑니까? 다들 이제 성품이 좀 온화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성품이 온화해서요? 네. 네. 그럼 이혜원 의원님, 최고위원께서는 성품이 온화하지 않으셔가지고 뭐 들이받으시고 그러시나요? 하여튼 좀 속상한 거는 예. 국민들이, 다수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데 예. 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청와대가 갈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강하게 네. 청와대에게 이게 아니라 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런 걸 좀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감안하셔야 될 것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하여튼 좀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사람. 네. 그 눈치 보지 않으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는데 어저께 홍문정 의원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청와대만 쳐다보는 것이 청와대 독주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거든요. 대통령제의 책임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우리나라 헌법에는 내각 책임제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각의 책임제라고 요소라고 하는 것은 국무위원이나 이 국무총리를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많이 차지해라. 네. 많이 진출을 해서 네. 당의 목소리를 입법부에 행정부에 더 반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네. 보면 대통령과 더 접촉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네. 청와대도 분권이 되고 청와대도 네. 산다. 네. 그래서 왜 새누리당에서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하겠다고 안 나서냐? 아니 이쁘질 않아서 자리를 안 주는 거냐? 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긴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지 몰라도 예. 정치권에 와서 10년을 겪어보고 또 세상도 살아보니까 예.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제도를 운영하는 분의 예. 태도이더라고요. 인식과. 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각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원들을 많이 장관과 총리로 모셔가서 예. 내각과 행정부가 서로 교류하면서 예. 생각도 예. 공유하고 그러면 잘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럴 수 있지만 예. 내각과 총리로 모셔가는 그 국회의원들을 예.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 자기 말 들을 사람만 모셔간다면 아무 그 제도의 유용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그 제도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는 사람의 인식과 태도에 네. 더 많은 것이 달려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는 현재 있는 대통령제 하에서도 이걸 더 잘 운영하도록 인식을 바꾸는 것, 태도를 바꾸는 것, 그걸 더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물론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는 거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바꾸는 것보다도 이제 절충을 해서 동시에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지금 시간과 사실 언제 헌법이 바뀌겠습니까? 지금 87년부터 25년이 넘도록 아직 헌법 한 번 못 바꾸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논의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헌법 개정하기 전에 현행 헌법 하에서도 할 수가 있다. 네, 할 수가 있는데 그거라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글쎄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인데 네네. 그 현행 헌법 하에서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네네. 새누리당 의원들을 많이 내각에 기용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 뜻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데 네. 조금 전에 그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그 이쁜 사람만 데리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물어보시죠. 이번에 데려가는 최경환 의원이나 이런 이들을 노리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런 특정 인을 지목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시고. 원론이 그렇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 나가서 조금 전에 청와대 독주 얘기가 나오셨는데 이번에 인사검증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누군가는 예. 책임 있게 네. 사과를 하시든 네. 용퇴를 하시든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 앞에 좀 납득할 수 있는 뭔가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답답한 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청와대가 인사를 하는지 네. 지금 갖가지 설이 난무하지만 그 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빗선 라인이 있다 없다부터 갖가지 의혹 제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지만 네. 솔직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모릅니다. 모르시는군요. 아니,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쯤 되면 잘 아실 줄 알았더니 그것도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실세가 아닌가 봅니다. 근데 그러면 국민들은 오죽 더 답답하시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속시원히 네.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절차와 기준은 뭐다. 네. 누가 관여하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무슨 기준으로 한다. 네. 이걸 좀 속시원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밝혀라. 네. 밝혀라 하는 말씀을 듣겠고요. 더 나아가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같이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이런 거 갖고는 너무나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네. 무슨 인사위원회를 따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들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런 것도 예. 지금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계속된 실패를 거듭한다면 예. 다른 시스템을 시도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돼야 되는 거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속 시원한 좀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새누리당의 최고위원님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발 좀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한 답부터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가 책임을 지고 계시는지부터. 예. 근데 네. 그렇게 이빠른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공천 받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같이 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네. 이 그룹 안에 좀 섞여 있어야 당이 네. 건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또 강점이 되셔가지고 공천 받으신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네. 네. 하여튼 꼭 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공천이 마무리되나요? 마무리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물리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점, 소위 말하면 이제 데드라인은 네. 7월 10일까지가 선관위에 후보가 본선 등록을 해야 되기 본선 등록이 때문에 7월 10일이죠. 네, 그래서 9일, 10일 양일간에 선관위가 등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이 아무리 늦어도 하루 정도는 서류 준비다 뭐다 할 시간을 후보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예. 7월 7일까지는 예. 당이 공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 주셔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셔야 할 시간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2기 내각을 구성할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임박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2기 내각을 구성할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임박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할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4877님께서는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후보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얼만큼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능력평가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2585님께서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총리 인사 때 보니 역사관이 엉망인 사람을 후보 자리까지 앉혀놨잖아요. 후보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잘못한 일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국회 상임위원회가 뒤늦게 구성이 되었죠. 그중에서 국방위원회에서는 동부전선 GOP 총기 사건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측 간사입니다. 오늘은 야당 측 간사 연결해 보겠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후반기에 간사로 선임이 되셨네요. 예, 어제 그렇게 선임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무슨 계획 같은 것을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좀 잘해보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저는 그 접경 지역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해야 할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우선은 국방을 튼튼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 요즘 국방은 사실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력을 현대화하고 장비를 고도화해서 네. 과학적인 과학군이 돼야 되죠.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재래식 방식으로는 우리 국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튼튼한 국방을 더 충실하게 해내는 거를 우선 최우선 과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 도시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 상태에서 정전 상태지만 평화도 많이 진척된 거죠. 예. 그래서 적경 지역,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우리 파주 같은 지역에 많은 군사 규제가 있습니다. 예. 한데 도시화가 됐고 또 군의 작전 능력이 현대화됐고 또 그리고 평화가 정착된 만큼만이라도 네. 군사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예. 그동안 국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좀 화끈하게 좀 개선시키려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어처구니 없는 참 안타깝고 참혹스러운 총기 사고가 며칠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군
네,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죠. 예. 그리고 군에 실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도 불안감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장병들이 참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제대해서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뜻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었죠? 예. 오늘은 방금 끝났습니다. 방금. 방금 끝내셨군요. 네. 예. 예. 끝나시자마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네. 그 동부전선의 총기 사고에 대한 이게 현안 보고를 받고 네. 그에 대해서 그 사고 원인도 따져보고 또 그 피해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재발되지 않게 네. 여러 대책들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네. 그럼 뭐라 하던가요? 원인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우선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개인 문제가 있죠. 예. 요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관심사병을 어떻게 체크하고 관리하고 또 치유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예. 병역 문화가 예. 이게 집단 떠돌림이 혹시 있었지 않느냐 예. 그를 전후로서 서로 돌봐주고 이런 그 군 병역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게 지적이 됐고 또 하나는 그 요즘은 아이들을 짓게 나서 군대 가야 할 그 병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역 복무가 좀 어려운 그런 병력 자원들도 예. 현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적게 나서 군에 들어갈 그 젊은이들은 줄어들었는데 예. 우리 군은 그대로 육군 중심으로 예. 과도한 인력 위주의 군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지적이 됐던 게 이번에 이제 무장 탈영을 한 그 사고를 낸 병사를 그 체포하려고 네. 이제 많은 병력이 움직였는데 예.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게 대부분의 병사들이 방탄조끼를 입질 않고 있었어요. 예, 그랬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는 전선에서도 20%의 병사만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탄조끼는 사실은 만약에 상황이 일어났을 때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장비잖아요. 예, 예. 이게 그 가격이 비싸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번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네. 그 전선에 있는 장병들이 꼭 100% 방탄복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방부 장관이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죠? 이제 그 안보실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3년 6개월의 국방부 장관을 마치는 이제 마지막 그 보고 자리였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책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1년 7월 4일에 예. 그 해병대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 당시 4명의 이제 병사가 죽었죠. 이번 사건은 거의 유사한 사건인데 예. 그리고 또 현직 장관인 상태에서 지난 토요일 사건이 또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선에서 총기 사고를 2번이나 낸 그런 장관인데 네. 책임의 문제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예. 또 안보실장이라는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게 정당한 건지 합당한 건지 국민이 실제 이해할 수 있는 건지도 따져봤습니다. 네. 오늘 뭐 그런 질의를 하셨군요. 예, 예. 그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하여튼 그러니까 사과는 또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하고 사과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예. 사실은 사고 발생 5일이 지나서는 이제 사과를 한 거죠. 예. 국방부 장관의 사과를 대변인이 대독하는 식으로 한 그런 대독 사과는 사실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죠. 예, 예. 하여튼 우리 국회 국방위가 오늘 그 국방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하여튼 받았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동부 전선 GOP 총기 사건은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직도 예. 사고를 낸 당사자와 병사에 대한 신문 그렇죠. 조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래서 사고 원인의 직접적 원인 또 주변적 원인 이런 것들을 다 밝혀서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방금 말씀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이 관심사병 문제라든가, 병영 문화 문제라든가, 또 현역 자원 부족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대책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셨나요? 뭐 대책이 나와야 오늘은 대책? 문제점 지적 위주로 좀 됐습니다. 사실. 예. 군 병력 부족의 문제는 아주 구조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육군을 몸으로 때우는 육군이 아니라 예. 과학화, 현대화, 장비화된 육군으로 거듭나게 해야 되고 예. 병력 부족 부분을 그런 고도 장비로 대체해 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해 하시고 또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이 됐죠? 예, 오늘 오후에 예. 제출이 됐다고 확인했습니다. 1차는 넘겼고 2차가 접수가 됐는데 청문회 언제 열기로 하셨습니까? 이번 일요일 날 예. 오전 10시서부터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합의를 하고 방금 전에 예.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아, 일요일 날 하신다고요? 예, 국방수장을 예. 하루라도 비울 수가 없으니까 네. 일요일 날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예. 월요일 날 인사청문회 아직까지는 큰 하자가 드러나진 않았다고 봐요. 또 예. 심도 있게 청문을 해서 네. 결과가 또 좋으면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예. 임명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아, 그렇게까지 전망을 하시는군요. 아, 일요일 날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나 싶어가지고. 예. 저희는 사실 더 땡길 수도 있는데 이제 자료도 네. 요청하고 또 받아보고 또 철저히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일요일 날 열심히 하기로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네, 그럼 야당 입장에서도 한민구 국방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한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계시고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드러난 몇몇 사실들에 대해서 검증도 언론에서 해주셨죠. 네네. 네. 추가적으로 더 검증할 사안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 특별한 것들이 없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네. 보고서 채택까지도 전망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히 검증을 해봐야죠. 네. 후반기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굉장히 순탄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예. 순탄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민구 내정자에 대해서 군피하 의혹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모양이죠? 합참의장을 그만두시고 기존의 합참의장들께서 관행적으로 하던 전관예우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물론 아주 서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도를 받는 것도 정말 전관예우다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뭐를 노력해서 만들어내서 이익을 취하고 이런 것까지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적정한 자문 그에 맞는 내용이 있었느냐 여부와 그 제도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문제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부 기억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무슨 석좌 교수를 했다. 그런 거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야에 관해서는 제가 일일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먼저 여쭤보겠는데 하자는 없다고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의 큰 공직을 했던 분들은 국가의 훌륭한 인적 자원입니다. 네. 그분들이 공직에서 그만둔 이후라도 국가가 얼마간의 비용을 들여서
그 훌륭한 훈련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거는 예.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호정 의원님께서는 전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지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무총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너무나 잘 아시겠네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저 국무총리 때문에 난립니다. 국무총리 어떤 사람이 됐으면 딱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이시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원내 다수당의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면 딱 좋습니다. 아, 저하고 딱 똑같은 생각이시네. 예. 그러면은 그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리고 그 다수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기 때문에 대통령 정치가 책임 있는 정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책임 정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이 국회 안에서 정책을 겨루면서 그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죠. 네. 그 제가 평소에 주장하던 얘기가 똑같은 말씀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헌법에 그 내각 책임제적인 요소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절충형이거든요. 책임 총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책임 총리하고 책임 장관을 합치면 책임 내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내각 책임제죠. 예.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이 140 몇 명인가 8명인가 새누리당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총리감을 구할 생각은 안 한답니까? 아마 그런 그 검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윤호정 의원님께서 코치를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당시 박근혜 대표께 국회 다수당이 국회에서 그 국무총리를 선출해서 국무총리를 보내주시면 그 국내 내치는 다 맡기겠다라는 그 대연정을 제안했었죠. 근데 그때는 새누리당이 거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야 갈등 구조를 넘어서서 그 큰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총리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큰 정치를 국민에게 선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이노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을 구성할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임박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2289님께서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 아닌지 인사청문회에서 꼭 검증했으면 합니다라고 적어주셨고요. 7554님께서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물어뜯고 욕하라고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죠. 일을 얼마나 잘 할지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0945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서 마치고요.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